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또 일봉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하락은 아무래도 국내 시장은 위믹스의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일봉상으로는 일단 저점을 깨고 있지만 주봉상으로 이번 주는 딱 하나만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주봉을 깨느냐 안 깨느냐. 깨지 않으면 저점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 장대 음봉을 소화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요점을 정한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썸네일부터요, 정말 중요하게 꼭 알아야 할 메시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파월입니다. 야, 이놈의 파월이 어떻게 매사 빠지지 않나 모르겠어요. 일단 좀 보고 가면요, 일단 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갖고 온 거고요. Progress report on the FOMC's efforts to restore price stability to the U.S. economy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For starters, we need to raise interest rates to a level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일단은 기본적인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심장한 발언이냐면, 이게 결국 경제전망 분석 기사에서요, 미국 노동부가 13일 날 공개하는 11월 CPI가 높게 나올 경우에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와 내년 2월 예정된 회의에서 두 차례 연속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파월이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0.75가 우리가 4번이나 해서 그렇지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역사상 사실 처음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12월에는 아무래도 0.5는 거의 유력해요. 0.75는 나올 가능성이 좀 전무하긴 하지만 0.5도 엄청 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예정대로 했다면 0.5, 0.25 이렇게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파월이 언급한 단어가 뭐였냐면 0.5를 두 번을 하든가 0.5, 0.475가 나와버렸어요. 이게 지금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망이 됐는데 There's considerable uncertainty about what rate will be sufficient, although there's no doubt that we've made substantial progress, raising our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375 basis points since March. As our last post-meeting statement indicates, we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It seems to me likely that the ultimate level of rates will need to be somewhat higher than thought at the time of the September meeting and the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Growth in economic activity has slowed to well below its longer run trend, and this needs to be. 이게 일단은 CPI가 예상보다 높아도 12월에는 0.5%인 거는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0.5%에서 0.75로 포인트가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기도 하고, 문제가 이 고용지표와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게 이 CPI 문제거든요. 이게 2007년 이후로 최고 수준인 4.25, 4.5%보다 최종 목적지가 지금 현재 5%라고 시장이 알고 있는데 이거보다 지금 높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종 목적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와버렸어요. 결국 파월 의장은요, 우리는 금리를 무조건 올렸다가 경제를 망친 뒤 상황을 수습하는 것을 원치 않고 나는 그런 접근법은 전혀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서 파월은 두 번째 전략을 선호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두 번째 뜻이 뭐냐면 FOMC 첫날인 오늘 13일 발표되는 지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고용지표와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높다고 생각이 되니까 다음날 발표되는 금리 인상폭이 0.75%는 아닐지언정 0.5%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최고 금리 전망치는 대대적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분명히 높아질 것이라는 게 이번 파월의 포인트가 가장 컸던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뭐냐면 고용시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실업률하고 고용시장이 잡히지가 않고 있어요. 파월 의장이 지난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도 말을 했는데 우리는 임금이 오르기를 원하지만 장기적으로 임금은 2%의 인플레이션과 일치하는 수준으로 올라야 하고, 근데 지금 이게 잡히지 않고 있고 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이 실업률이 잡히면서 상당 수준까지 올라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이게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Bottlenecks in goods pricing continues to for sign. Seeing developing with uncertain lags, and the full effects of our rapid tightening so far are yet to be felt. Thus, it makes sense to moderate the pace of our rate increases as we approach the level of restraint that will be sufficient to bring inflation down. The time for moderating the pace of rate increase. 결국 이걸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달 30일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말했던 걸 다시 한번 인용한 건데, 금리를 5% 이상 수준으로 빠르게 올린 뒤에 물가 진정이 확인이 되면
곧바로 금리 인하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천천히 금리를 올려 적정 수준을 조심스럽게 탐색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금리가 5% 오르려면 지금 얼마가 올라야 하냐면 12월에 0.5, 1월에 0.5, 그 다음 경기 0.2, 0.25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해야 1, 1 해서 이제 2% 오르고 지금 이제 3%대잖아요. 이게 맞춰야 겨우 되는 건데 이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6월이 넘어야 돼요. 이때까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경기 침체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끝이냐? 아니죠. 본격적인 게 바로 이 사진이에요. 연준의 피봇은요. 절대 호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데 이 사진을 보면 어때요? 피봇이 강행된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는 날부터 엄청난 하락이 나왔어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사진만 보시더라도 이 피봇은요. 1917년, 70년도부터 2020년대까지 피봇이 있을 때마다 이 하락 보이시죠?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결국 우리는 진짜 하락은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았고 대기업들이 지금 고용에 대한 것을 계속 감축하는 이유는 내년 자체에 대한 시장을 호전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경기 침체까지 감안을 해보면 현재 내년은 정말 횡보장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데이터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봉을 봐라.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도 예견을 해요. BTC가 7,000달러 전망,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FTX 사태 여파가 지속되고 또 뭐냐면 잘 보시면 잘 보세요. FTX 사태가 끝이 아니다. 심지어 이 사건조차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왜냐면 FTX 사태가 지금 끝이 안 났거든요. 근데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또 뭐가 남았냐면 제네시스 문제가 또 남았다는 거야. 그리고 이 제미니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또 여기에 또 하나 끼고 있는 게 뭐죠? 지금 바이낸스 준비금 문제 계속 터지고 있죠. 솔솔 나오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7,000달러 혹은 8,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제가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거 봐라. 지금 이 봉을 보고도 내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투자를 하는 거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이 봉을 봐봐. 이 봉을 보고도 이 장대 음봉이 1년짜리 봉인데 이게 2022년짜리 봉인데 2023년도에 얼마만큼 올릴 수 있을까? 이걸 다 말아 올리고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 올릴 수 있겠지. 근데 그만큼 이 무지성 투자를 하면 내년은 진짜 폭망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12월 중에서 8일이야. 이 8일 안에서 22일이 남은 시점에서 저는 솔직히 지금 13,000까지는 1차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걸 얼마나 빨리 내리고 튕겨 올라와서 다시 꽂느냐는 22일쯤까지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이번 달 안에는 7,200까지 가더라도요. 지지가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 안에 7,000달러 가도 정상적인 조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잘 봐요. 2021년, 20년, 19년이에요. 19, 20, 21 그리고 이제 음봉 뜬 거거든요. 19, 20, 21년 동안 상승만 한 1년봉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올랐고 1년 동안 조정을 한 건데 내년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장대 음봉 뒤에 떨어지는 봉은 확인해야 하는 봉이다. 결국 2023년도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물하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계속 선물하라는 것도 지금 배너 나가죠. 제가 선물 늦지 않았다는 게 인사이트 없이 무지성 투자하면 2023년도는 시드 녹아내리기 딱 좋다. 인사이트 방 들어오셔서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계속 이런 것들 이슈 체크해야 하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어가자면 결국 3년 동안 오른 거에서 1년 동안 조정을 한 봉이 떨어졌는데 내년에 장대원봉 뒤에 나오는 봉은 뭐다? 확인해야 하는 봉이다. 그리고 그 봉은 대부분 횡보봉일 가능성이 높다. 횡보의 범위는 어디까지다? 23,000 이상 넘어가기 쉽지 않은 구조다. 이 구조는 내년에 올라가기 쉽지 않고 이 아래 7,000에서 23,000 아래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6개월봉 보세요. 지금 여기 25,000 있죠. 이게 지금 고점이란 얘기거든요. 지금 삼각수렴상 여기 갇혔단 말이야. 지금 여기고 지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받쳐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7,000이라 했죠. 7,000이 이 삼각수렴 박스 아니기 때문에 지지될 수 있다는 거고 이 안에서 저항이 갇혀져 있기 때문에 7,000에서 2만 이 안에. 근데 지금 그어진 차트만 잘 보더라도 지금 뭐가 그려지냐면 삼각수렴이죠. 그 얘기는 지금 이 떨어진 이 박스와 이 삼각수렴상 그려지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봉으로 다시 쪼개 보면 지금 차트 보이세요? 삼각수렴상 딱 나오는 범위 안에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꽂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건드렸다가 10월에 하고 있죠. 지금 이제 10월에서 생성된 봉이 12월에 끝나니까 여기 떨어지는 이 봉
다시 그려주면 여기잖아요. 이 삼각수렴과 이 삼각수렴상 떨어진 이 트렌드 라인 자체에서 보고 있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저항 맞고 다시 내려오면 2024년도 되죠. 이때가 되면 반감기 이슈가 터지거든요. 그러면 쌍바닥 외바닥 찍고 다시 한번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느냐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지지받는다. 그러면 이거 지금 10월봉에서 생성된 게 12월 끝이에요. 그러면 다시 1월부터 4월까지 여기 봉 하나 생기죠. 1월부터 4월까지. 이 봉 안에 저는 저점이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얼마냐? 최소한 저는 7천에서 8천, 9천 이 라인은 한 번은 부딪힐 거라 보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16,000이다. 16,000인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7천 구간으로 보면은 어디서 지금 사야겠어? 반토막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좋지 않고 이슈들이 지금 너무 많이 산정되어 있어요. 지금 또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면 제도권화에 들어가는 게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보셨죠 오늘? 미 하원 의원에서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준비금 증명을 이게 중요 포인트거든요. 의무화 법안 추진. 의무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테라 사태, FTX 사태를 빌미 삼아서 이제 이거를 의무화 시킨다고 하면 이 준비금을 증명하지 못한 거래소가 지금 떠돌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소 중에도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되게 유명한 거래소인데 이것까지 터지면 또 하나의 악재가 또 터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경기 침체라는 이슈까지 터지면 사진 보셨죠? 좋은 이슈가 지금 사실 하나도 없어.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투자한다? 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르면 오를 수 있는 구간에서 굉장히 말을 하는 트레이더인데 지금은 너무 악재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최소한 지금 조심하면 투자금을 투자하지 않으면 잃지는 않아요. 근데 투자라는 순간 두 가지를 저는 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가 저는 시간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안함을 계속 가질 거란 말이에요. 올라도 매도하지 못하는 불안, 또 사지 못하면 사지 못한다는 불안, 또 어쩌면 돈이 없어서 물린 상태로 기다리는 시간. 이런 시간적인 소비는 에너지로서 나한테 가장 큰 손실을 만들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고 보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의 시드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인사이트 방에서도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부자들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부자들은요, 왜 부자냐면요, 투자를 할 때 적절한 밸런스, 분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투자를 해서 부자를 된다고 하면서 이 부자가 하는 분배를 하지 않고 뭘 하냐면 몰빵을 해요. 이 몰빵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로스가 발생되죠.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 그러니까 내가 벌고 있는 월급 때려받고 대출 때려받고 모아뒀던 종잣돈 받는데 어떻게 이거를 분배를 할 수 있겠어요? 부자들의 분배는요, 적절한 수단으로서 조금씩 나눠서 투자를 해놔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 어떤 사람은 주식,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중에서도 나한테 최적화된 거에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근데 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자, 이렇게 할게요. 아마 내가 봤을 때 월급 코인 거의 이거 아닌가? 거의 이거야 지금. 거의 이거야. 그리고 내가 좀 투자를 하다가 소득을 봐. 그러면 뭘 하냐면 고민해. 아, 전업할까? 요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러면 바로 이제 한강물 온도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니까 요거에서 딜레마에 빠지면 안 된다. 오늘 내가 단타로 수익을 해서 몇백만 원을 벌어도 진짜 수익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하고, 이 코인에 대한 적절한 분배가 정말 중요하고, 부자들은 이 비중 안에서도 부동산, 코인, 그리고 현금, 그 안에서도 계속 쪼개서 부동산이 죽더라도 코인으로서 해지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코인이 죽더라도 주식으로서 해지를 할 수 있고, 이게 다 죽어도 그 빵빵한 현금이 있기 때문에 에이 좀 이렇네, 뭐 완전 버티자,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게 지금 구독자분들 이거잖아요. 요거 나머지 다 코인 99%, 99.9%가 여기에 뭘 쓰냐면 현금과, 또 하나 시간 쓴다 했죠. 밤낮 동안 봐. 오전, 오후, 새벽 5시에 봐. 누구보다 나는 전문성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데 투자의 수익률로서 반응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 트레이더의 영역이고요. 전문 트레이더들조차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시고, 항상 제가 보라, 1년봉 보라. 그러면 알게 된다. 현실을 알게 된다. 오늘은 그래서 현실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는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 그리고 파월에 대한 영상 갖고 왔고, 파월의 의미 있는 이것들을 보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비트코인을 제가 봤는데, 진짜 비트코인 현재 차트를 보면,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이거 약간 심장 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제대로 봐야 돼요. 제가 이더리움 차트를 잠깐 보는데,
차트가 솔직히 무서운 차트가 좀 그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더리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더리움이 15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이 저는 지금 완전 하락으로 턴하는 순간이다. 왜냐면 지금 이게 이더리움이 지금 어쩌면 지옥 가기 위한 차트를 그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정말 눌림 차트라면 여기서 눌림 받고 상승을 해야 하는데 그 커트라인이 1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비트와 이더는 이 코인판에 유일하게 신뢰를 할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무너진다. 나머지 알트는 다 끝난다. 결국 이 150만 원 기점으로 보시고 150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어때 형? 이렇게 물어보면 저 이렇게 답변할게요. 항상 보기 좋게 과거 차트 찾아서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은 차트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항상 비트스탬프 차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참고하기 좋다고 하죠. 자, 눈 잠깐 갖고 주의. 뭡니다. 자, 이 차트입니다. 보이세요, 여기? 눌렸다가 빠지고 빠졌을 때 이만큼 빠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지금 차트 봐봐요. 보여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와서 150만 원 무너지잖아요. 쭉 빠져버려. 쭉 빠지면 이더리움 기준으로 제가 얼마 보냐면 100만 원 깨질 가능성까지 보여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8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근데 왜 사실 제가 이거를 보냐면 이 차트가 사실 여기가 지지인데 여기서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만약 깨지는 지지는요 진짜 빨리 깨져버리면 패닉이 엄청 많이 나오는 차트예요. 왜냐면 이때 나왔던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았는데 이 차트는요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넘길 수 없다 했잖아요. 이때 빠지게 되면 장대로 그냥 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때도 잘 봐요. 장대로 밀어버렸어. 장대로 밀고 장대로 밀었단 말이야. 여기서도 장대로 그냥 쭉 밀고 쭉 밀어버리면 지금 여기가 열려버려요. 그리고 반등을 하면 어떻게 오냐면 지금 여기도 보면 반등이 이렇게 왔어요. 여기까지밖에 안 왔단 말이에요. 그 여기까지밖에 안 왔던 게 여기에서 저항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갔는데 자 이게 만약 여기서 이렇게 해서 빠졌다. 그럼 여기가 이제부터 완전한 저항이어서 빠지더라도 여기 있죠. 여기 타이밍. 160만 원이 1년 6개월 동안의 고점이 되고 70, 80만 원에서 잡은 사람들은 얼마냐? 200%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지금 그래도 전체적으로 산다기보다는 시장 자체를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제 어떻게 보면 시야고, 그래서 지금 파월 발언도 의미심장하고 시장의 원래 예상치로는 0.5, 0.25로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가상자산 시장이 뒤늦게 따라오는 스탠스로 보면 0.5, 0.5 타격이 확실시 되면 이거 잘하면 시장 무너질 수 있겠다. 그런 스탠스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 좀 같이 호흡하시고, 제가 잘 알다시피 선물 인사이트 방에서 왜 선물하라는지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시장 자체가 상승형 모멘텀이라기보다는 하락 모멘텀일 때 유일하게 기회가 현물장이 아니라 선물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사이트 방에서 제가 알다시피 투자했을 때 투자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인사이트 방이기 때문에 지금 배너 통해서 인사이트 방 참고하시고요. 그냥 들어오시면 교육 그리고 그냥 실시간으로 소통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채팅 방처럼 1000명 넘게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다들 들어와셔서 하시는 말이 정말 좋다. 왜 이렇게 뒤늦게 들어왔냐. 근데 이제 선물 시장에 대한 공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포도 결국 뭘 하면 되냐면 안 하면 돼요. 투자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섣불리 투자 자체를 거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도 자전거를 비유해드렸죠. 내가 자전거를 무서워서 탈 노력조차 안 하면 나는 영원히 자전거를 타지 못한다. 근데 제가 선물 시장을 하라는 접근은 분명히 위험한 시장이다. 근데 선물 시장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현물과 너무 연관성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기 오셔서 인사이트로 접근하시는 분도 정말 많고요. 조심스럽게 소액으로 접근하셨다가 나한테 더 적성이 맞으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정말 나랑 안 맞으면 안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애는 아니잖아요. 그걸 제가 뭐 해라 마라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되니까 잘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래도 좀 준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